이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는 단순히 해외 투자자 그 이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출의 3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베트남 경제에 있어 한국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LG, 포송 등 한국 대기업들은 단순히 베트남의 토지와 노동력만 이용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같은 각종 인프라를 제공하고 현지 인력 채용 등 내수 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에서 얻는 이익은 크다고 할 수 있었기에 서로 윈윈의 효과를 가지며 계속해서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 베트남 공장에서만 매년 약 1억 5천만 대의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다 합니다. 삼성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해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연간 물량이 약 3억 2천만 대라고 하니 베트남에서만 거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하자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 기업인 삼성이 베트남을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흔히 말하는 이미 잡힌 물고기 대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전부터 베트남은 미국의 애플과 일본의 소니 등 네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을 결정하자 포스트 차이나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내 해외 투자 1위였던 한국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전염병이 발병하면서 베트남의 암묵적인 한국 기업 무시는 수면 위로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게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어 베트남 국민과 정부의 태도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도움을 주고 있는 와중에 이런 대접을 받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삼성은 세계를 대표하는 한국 기업인 만큼 이미 새로운 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인 이코노미 타임스 나우 등을 비롯해 많은 외신들이 며칠 전부터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있는 휴대폰 생산 라인 중 일부를 인도로 옮길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매체들에서 보도하고 있는 만큼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해외 생산 라인 이전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자신들의 예상과는 달리 전염병의 장기화와 이때까지 해외 기업들에게 대한 부당한 대우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포스트 차이나는커녕 본인들의 내수 경제마저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트남은 언제 그랬냐는 듯 총리가 직접 삼성을 찾아와 베트남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라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해 주기를 부탁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성도 아직은 베트남 시장이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전염병과는 상관없이 베트남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떠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개방 정책을 추진하던 초창기의 초심을 잊고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들과 주변 동남아 시장들에 비해 높은 인건비 등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많은 해외 기업들의 불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도 베트남 정부의 이런 태도에 겉으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미 해외 공장의 다변화를 2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시의 휴대폰 제2공장 준공식을 가지며 각국의 대통령까지 참석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인도는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이기 때문에 삼성이 예전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베트남 못지않게 이미 인도 시장에서도 연간 1억 대 규모의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인도 시장이 단순히 베트남 시장을 탈출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인도 시장의 확장을 해외 생산기지에 다변화라는 이유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베트남의 생산 라인이 인도로 넘어가게 되면 인도에서만 절반 이상의 삼성 휴대폰이 생산될 수 있는 것이기에 사실상 베트남 시장의 규모를 줄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해외 투자자들을 매력적인 요소로 유치를 이끌지만 막상 유치를 하고 나면 돌변한 태도를 보이며 해외 기업들의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역시 알게 모르게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인도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일명 삼성 모시기에 나서면서 삼성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지난 4월부터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며 외국 기업들의 적극 유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생산 연계 인센티브란 인도 정부가 직접 나서 모바일 기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기업에 대해 수입 관세의 20%를 경감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인구 14억의 내수 시장을 가진 인도에 진출하면서 관세 혜택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기에 애플을 비롯해 세계 22개 제조업체들이 신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인도로 생산 라인을 옮기게 된다면 관세 경감과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 점유율까지 올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회가 될 수 있기에 베트남 시장에 비중을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은 이미 인도 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까지 인도 휴대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해왔습니다. 비록 중국의 샤오미에 잠시 밀리기도 했지만 인도 중국 국경 문제과 더불어 결국에는 삼성 휴대폰의 품질을 저가 샤오미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다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에게는 그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는 상황이 깔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인도 국민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갤럭시 S20 시리즈를 40%나 할인하기도 했으며 기기 가격의 최대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요시하는 인도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 스마트폰의 가격도 낮추면서 인도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삼성의 베트남 공장 인도 이전이 확실시된다면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힘든 상황이 최악의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베트남이 한국 기업들에게 굳이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고 기존에 약속한 정책들만 잘 지켰어도 과연 삼성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으로의 이전을 고민하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인도도 결국에 지금은 구미가 당기는 조건들로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막상 코가게 되면 베트남처럼 정책을 바꾸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글로벌 기업들 생산기지 국가로 제일 먼저 정한 곳이기에 다른 국가들에게는 모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될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 삼성을 포함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시장의 다변화와 더불어 국내 시장의 중요성도 알았기에 더더욱 조심을 기울이게 됐기 때문에 베트남처럼 변덕스러운 정책을 시행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트남에 대한 어떤 악감정도 없이 하루빨리 삼성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인도 시장으로의 이전을 통해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